도쿄 시내 한복판, 유서 깊은 국제포럼 센터에 수백 명의 청중이 모여든다. 스포트라이트가 무대 중앙에 떨어지자 청중석에서 일제히 카메라 셔터 소리가 터진다. 무대 위로 천천히 걸어나오는 사람은 바로 일본 경제학계의 거장, 사카모토 히데키 교수. 그는 과거 일본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의 부흥은 시간 문제라고 확신하며 언론과 대중에게 일본 경제 낙관론을 전파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선 전혀 다른 말을 꺼내려는 듯하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그 어둠의 끝이 과연 보이긴 하는 걸까요? 첫 문장이 떨어지자마자 포럼장 전체가 숨죽인 듯 조용해진다. 교수의 손엔 방대한 자료가 든 서류철이 들려있고 이따금 무표정한 얼굴로 슬라이드를 넘기는 모습이 비친다. 그러다 잠시 목을 축이고는 차분한 어조로 이어간다. 제가 한국에서 보낸 3년은 저의 모든 생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에게 큰 충격이 될 겁니다. 누군가는 그의 입에서 한국이 우리 일본을 앞섰다는 식의 위험한 선언이 나오지 않을까 예감하고 누군가는 여느 때처럼 일본은 반드시 재도약한다는 말이 뒤따르길 기대한다. 그러나 이 극과 극의 기대 사이에서 사카모토 히데키 교수의 눈빛은 이미 확고해 보인다. 이 강연을 계기로 일본 경제계가 뒤흔들릴지, 그가 목격한 한국의 폭발적 혁신이란 대체 무엇인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다. 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과거의 영광에 스스로 발목을 묶어온 일본 사회가 직면해야 할 거대한 질문이 드디어 드러나려 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둘 다 무료이니까 부담 없이 클릭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도쿄 중심가의 정갈한 빌딩 숲 안, 유서 깊은 후카자와 전기 본사 회의실. 엄격한 분위기 속에서 이번 분기 신제품 아이디어 검토가 한창이다. 곳곳에 최신식 모니터와 프로토타입 샘플이 놓여 있지만 기이할 정도로 정적이 감돈다. 오늘 안건은 AI 기반 디스플레이 자동화 설계입니다. 회사에서 혁신 담당을 맡고 있는 사쿠라이 과장이 어렵게 운을 떼지만 상석에 앉은 야마모토 부장은 표정을 굳힌 채 묵묵히 듣기만 한다. 사쿠라이 과장 이 방식대로라면 설계 단계를 30% 이상 단축할 수 있습니다. 경쟁사 대비 빠른 대응이 가능해질 거예요. 야마모토 부장 위험 부담이 높아 보이는데 기존 공정과 호환될지 재검토가 필요하겠군. 그 말이 떨어지자 방 안은 순식간에 무거운 공기가 느껴진다. 다른 팀원들도 뭔가 할 말이 있는 듯하지만 그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부장님 말씀대로라는 식의 태도를 취할 뿐이다. 그 시각 서울 강남의 복합 업무지구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한국의 스타트업 차오름테크 오픈형 사무실에서 20대 중반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잡담하며 VR 플랫폼이랑 연동하자는 신선한 아이디어를 실시간으로 쏟아낸다. 차오름 대표 당장 시도해 봅시다. 문제 생기면 수정하면 되잖아요. 짧은 말 한마디에 사무실 분위기가 확 달아오른다. 어떤 디자이너는 이미 노트북 화면으로 프로토타입 테스트를 돌리고 누군가는 발빠르게 SNS 마케팅 전략을 구상한다. 이렇듯 일본 대기업과 한국 스타트업은 같은 날 비슷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지만 분위기는 천양지차다. 한쪽은 전통과 안전을 중시하는 조직 문화, 다른 한쪽은 빠른 결정과 과감한 시도를 당연시하는 문화. 바로 이런 현장 차이가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거대한 틀 속에서 일본과 한국의 미래를 가를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 사카모토 히데키는 후카자와 전지본사에서 열렸던 짧은 회의를 뒤로하고 복도로 나섰다. 회의실 밖은 조용했다. 마치 누구도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지 않으려는 듯. 직원들은 묵묵히 각자 자리로 돌아갔고 복도 구석에는 무표정한 표정의 경비원만 서 있었다. 그는 얼마 전까지 자문을 맡아왔던 이 기업에서 점차 느껴지는 기묘한 정체감을 다시금 체감했다. 혁신이라는 말을 수십 번 외치면서도 정작 아무도 현재의 틀을 깨지 못하는 답답함이 이 공간을 틀어막고 있었다. 몇 년 전 그는 이런 분위기를 당연하게 여겼다. 위험을 기피하는 문화가 오히려 신중함을 낳고 그 신중함이 일본식 장인정신으로 이어져 높은 기술력을 보장한다고 믿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그의 신념은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 한국에 머무른 3년이 그의 상식을 송두리째 뒤엎었기 때문이다. 특히 차오름테크에서 본 일련의 장면들은 이미 그의 머릿속에 강렬한 잔상을 새겼다. 얼마 전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는 차오름테크 사무실에 들러 개발자들과 애프터눈 커피 브레이크를 함께했다. 그 자리에서 스스럼 없이 나온 아이디어가 실제 제품 프로토타입에 바로 적용되어 불과 한 달 만에 해외 진출 협의까지 성사되는 꼴을 지켜보았다. 사카모토는 그것이 미친 짓처럼 보이면서도 동시에 부럽다고 느꼈다. 자신의 모교인 일본 명문 대학 시절 그는 일본이 가진 근면함과
체계적 조직 운영이 경쟁국들을 항상 앞설 거라 믿었다. 보수적이지만 치밀하고 위계 질서를 지키지만 그 속에서 숙련된 노하우가 축적된다고 배웠다. 그러나 지금은 정말 그 이론이 과연 유효한지 의심이 들었다. 회의실에서 누구도 부장의 의견에 토를 달지 못하는 순간 이곳에선 새로움이 움트기 어려울 거라는 사실이 선명하게 다가왔다. 그때 문득 그가 한국에서 들었던 한 구절이 떠올랐다. 빠르게 실패하고 더 빨리 보완한다. 차오름 테크를 이끄는 그 젊은 대표가 내뱉은 말이었다. 일본의 대기업에서도 낯선 표현은 아니다. 교과서적인 문장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말 그러냐고 물으면 대답하는 이가 몇이나 될까. 복도를 지나 집무실에 들어선 그는 노트북을 열어 글로벌 경제지 기사들을 다.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과 역대급 실적을 달성한 소식. 전기차 분야에서 현대가 미국과 유럽에 떠오르는 경쟁자를 속속 제치고 있다는 헤드라인. 그 사이에 끼어있는 일본 반도체 부활 같은 희미한 전망 기사들. 사카모토는 기사들을 내려보다 시선을 멈췄다. 부활이라는 표현이 더는 확신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당혹감을 느꼈다. 오히려 이런 기사들은 일본의 과거 영광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을 던져줄 뿐 현실 변화의 증거가 되기는 어려웠다. 그가 한국에서 경험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차오름 테크의 신입 개발자가 주도한 협업 프로젝트가 해외 투자자에게 50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이끌어낸 이야기. 그리고 그 협업을 토대로 미국 시장을 두드리는 타이밍 맞춰 한국 정부가 스타트업 지원책을 확대했다는 뉴스까지. 돌아보면 일본에서는 이런 장면을 상상하기가 쉽지 않았다. 수많은 관계 부서의 결제나 형식적인 절차, 어마어마한 서류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초기 열정은 바짝 식어버리기 십상이었다. 조용히 숨을 고르던 사카모토는 한동안 모니터를 바라만 봤다. 오후에 잡힌 세미나가 생각나 떠날 준비를 하려는데 휴대폰이 진동했다. 익숙한 이름이었다. 후카자와 전기 마케팅팀에 있는 젊은 직원으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오늘 회의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는데 그래도 과장님이 준비하신 AI 설계안이 저는 꽤 가능성 있다고 생각해요. 혹시 조언 좀 구할 수 있을까요? 작은 휴대폰 화면에 뜬 짧은 글에서 사카모토는 묘한 애처로움과 갈망을 동시에 느꼈다. 부장이나 임원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현장에서 뭔가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뜻이지 않을까. 그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답장했다. 내일 퇴근 후에 차 한잔 합시다. 회사 밖에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일본에도 분명 변화의 싹은 존재한다. 문제는 그 싹이 외부적 내부적 압박에 시들어가기 전에 적절한 햇빛과 물을 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사카모토는 그것이야말로 스스로가 이 기업에 그리고 일본 사회에 해야 할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에서 봤던 혁신의 속도와 기세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고 어서 깨달아야 할 터였다. 그는 노트북을 덮고 가방을 챙겼다. 오후 세미나에선 한국과 일본 양국 협력 모델을 주제로 발표를 하기로 되어 있었다. 불과 몇 년 전이라면 기존 일본 모델이 더 우월하고 한국은 그걸 따라가는 입장이라는 식으로 결론 지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정반대의 흐름을 언급해야 하니 한층 조심스럽지만 동시에 더 솔직해져야 했다. 세미나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사카모토는 오후 세미나 장소로 향하는 길에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을 정리했다. 차창 너머로는 회색빛 건물이 빼곡한 도쿄 도심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최근 한국에서의 기억으로 가득했다. 체류 마지막 달에 초청 강연을 했던 한국대학 강당. 후끈한 열기를 내뿜던 학생들의 눈빛. 거침없이 손을 들고 질문을 쏟아내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다. 그 낯선 에너지가 그를 매료시켰고 동시에 일본에 대한 미묘한 위기감을 가져다 주었다. 강연장에서 내린 그는 주최 측 안내에 따라 대기실로 이동했다. 오늘 발표 주제는 일본과 한국의 산업협력 모델 동반 성장 혹은 추격전 정도로 잡혀 있었는데 정작 자신은 이 제목에 확신이 서지 않았다. 머릿속으로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 윈윈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현장의 실제 분위기는 마치 한쪽이 전력으로 달려나가고 다른 한쪽은 제자리에서 방황하는 듯해 보였다. 그 차이가 벌써 여러 지표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과연 어떻게 전해야 하나. 노트를 펼치고 발표 자료를 한 번 후 산업협력 성공 사례로 묶여있는 항목 중 상당수는 10여 년 전에 발표된 결과물이었다. 신선함이 떨어졌고 현재 흐름과도 좀 어긋나 보였다. 이제 와서 이 사례들을 굳이 들추며 과거엔 이렇게 함께 잘해왔으니 앞으로도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게 과연 먹힐까? 데이터가 오래됐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신뢰도가 낮아질 게 뻔했다. 그런 고민을 하는 사이 주최 측 스텝이 노크를 하고
들어와 5분 후면 발표 시작이니 준비를 부탁드린다고 안내했다. 사카모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준비해온 원고를 무턱대고 읽기보다는 직접 본 걸 좀 더 생생하게 이야기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가 차오름 테크에서 목격한 현장 스피드와 일본, 후카자와 전기의 신중함을 넘어선 답답함, 그리고 본인이 여전히 일본에서 발견하길 바라는 희망에 대해서 솔직하게 털어놓아 보자. 아마도 이런 맥락이라면 몇몇 참석자들의 심기를 건드릴 수도 있겠지만 애초에 그가 각종 인터뷰를 통해 내뱉었던 쓴소리가 지금의 강연 자리를 마련한 것일 테니 무대로 이동하는 동안 복도에서 만난 다른 발표자들은 서류 뭉치를 품에 안고 조용히 대본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한 젊은 연구원이 그를 보고 반갑게 다가왔다. 교수님, 항상 유익한 통찰을 주셔서 기대가 큽니다. 오늘도 한국 얘기를 하실 건가요? 라는 물음에 사카모토는 피식 웃었다. 네, 아마 그럴 겁니다. 기대라기보다 조금 당황스러울지도 몰라요. 그리고는 무대의 뒤편에 소음 가득한 공간으로 걸어갔다. 행사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무대 가장자리에 섰을 때 좌석을 가득 메운 청중이 보였다. 다들 일본 기업의 정책 담당자, 학계 인사, 그리고 일부 미디어 관계자들인 듯했는데 저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손에 들고 행사를 녹화하거나 메모할 준비가 된 상태였다. 이 중에는 아직도 사카모토가 옛날에 주장했던 일본 재부응론을 지지하는 이들도 분명 있을 것이다. 그들이 그의 달라진 견해를 접하고 어떻게 반응할지 벌써부터 긴장감이 느껴졌다. 발표 순서가 되어 그가 마이크 앞으로 나섰을 때 조용히 흐르던 홀 안의 공기가 한층 더 가라앉았다. 마치 한 발자국만 더 내디뎌도 다른 세상으로 떨어질 것 같은 느낌. 하지만 그는 이미 마음을 다잡았다. 지금까지 후카자와 전기와 차오름 테크를 오가며 본 생생한 현실을 굳이 미화할 필요도 숨길 이유도 없지 않은가. 이 세미나에 참석한 이들이 그랬듯 자신 또한 일본 경제가 과거의 영예에 그치지 않고 다시 진화하길 바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는 슬라이드 첫 장을 띄우는 대신 준비해온 원고를 천천히 접고 한마디씩 꺼내기 시작했다. 제가 이번에 이야기할 내용은 기존에 알려진 통계나 과거 성공 사례와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께서 일본에 대한 미련이나 안심을 조금 내려놓게 될 수도 있겠네요. 다시금 그 자리엔 묘한 정적이 감돌았다. 사카모토는 불현듯 지금 이 순간 후카자와 전기의 젊은 직원이 보낸 메시지가 떠올랐다. 변화를 원하지만 쉽게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오늘 이 공간 어딘가에서 숨죽이고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 그는 미간을 한번 찌푸렸다가 다시 펴고 본격적으로 한국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사카모토가 한국에서의 경험이라는 단어를 꺼내자 맨 앞줄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이 크게 한숨을 쉬었다. 그럴만도 했다. 기존 일본 경제학계에서는 한국을 주제로 언급할 때 한일 협력이나 한국의 빠른 추격을 곁들여 말해왔을 뿐 대놓고 일본은 이미 한국에 뒤처지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이는 드물었기 때문이다. 사카모토는 준비해온 슬라이드를 넘기기보다 직접 스토리를 풀어내는 방식을 택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최근에 제가 차오름 테크라는 한국 스타트업을 방문했을 때 임원진도 아닌 20대 직원이 중요한 계약건을 거의 주도하더군요. 내가 먼저 미팅 잡았고 대표에게서 바로 승인받았다고 말하던데 그 프로세스가 너무 빨랐습니다. 컨펌만 해도 일주일 넘게 걸리는 우리가 봤을 때는 믿기지 않았죠. 홀 한 곳곳에서 작은 웃음이 터져나왔다. 역시 믿기 힘들다는 반응으로 보였다. 그런 청중들을 향해 사카모토가 다시 말을 이었다. 그 직원은 직접 해외 투자자와 실시간 화상회의를 해가며 의견을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바로 오케이. 그럼 그 기능 적용해봅시다라면서 액션 아이템까지 만들더군요. 결국 한 달 뒤엔 실제 프로토타입이 나왔고 지금은 베타 서비스까지 출시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중년 남성 몇몇은 눈살을 찌푸렸지만 젊은 관객들의 표정은 점점 호기심에 빛나기 시작했다. 그중에는 일본의 신생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섞여 있는 듯했다. 사카모토는 그 표정들을 보며 확신이 들었다.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사실을 전하는 게 이 자리에선 필요하다고. 무대 한편 진행 스텝이 슬쩍 다가와 시간을 확인하자 사카모토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곧 Q&A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신호였다. 여느 세미나와 비슷하게 간단히 질의응답만 하면 되는 자리였지만 오늘은 왠지 예사롭지 않아 보였다. 그의 이야기가 꽤 직접적이었고 한일 간의 격차라는 무거운 주제를 건드리고 있었으니. 그런데 마이크를 잡은 첫 질문자는 의외로 젊은 연구원이 아니었다. 중견기업 임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마이크를 들고 일어나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사카모토 교수님,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그렇게 과감한 건 아시다시피 자본력이 뒷받침되기 때문 아닙니까? 거기에 정부 지원까지 있으니 마음껏 도전하는 거죠. 일본에서도 예산만 충분하면 못할 게 없다고 봅니다. 지나치게 한국 쪽 사례만 미화하시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좌중의 시선이 일제히 사카모토에게 몰렸다. 그를 대놓고 비판하는 듯한 톤의 질문이었지만 사카모토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에 나섰다. 정부 지원이 어느 정도인지는 한국에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예산이 충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청년들이 대출로 창업 자금을 마련하고 실패를 여러 번 겪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주목하는 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분위기와 조직 내부의 신속한 승인 프로세스래요. 돈만 있다고 되는 문제였다면 우리가 과거에 충분히 할 수 있었겠죠. 청중 속에서 작게 끄덕이는 사람과 고개를 갸웃하는 사람이 동시에 보였다. 사카모토는 이 질문에 더욱 솔직하게 답변을 이어갔다. 물론 한국 스타트업도 리스크가 큽니다. 실패하면 금전적 책임이 상당히 엄중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한국 쪽은 그 실패 이후 재도전할 기회가 조직 안팎으로 열려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게 핵심입니다. 일본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나이 지긋한 임원은 더 할 말을 찾지 못한 듯 마이크를 숙였다. 대신 뒷줄에서 손을 든 다른 참가자가 주최 측의 허락을 받아 마이크를 넘겨받았다. 이번엔 분위기가 조금 달랐다. 또렷하고 맑은 목소리가 홀 안을 울렸다. 교수님, 일본도 변화를 시도해봤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이유가 현장마다 다릅니다. 말씀하신 신속한 의사결정이라는 게 실제로는 좋은 말인 동시에 위험한 말일 수도 있잖아요. 잘못하면 회사가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요. 사카모토는 물론 그렇다며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그러곤 작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렇지만 지금 이대로 가면 일본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조심하다가 날아가는 건 제가 한국에서 직접 목격한 사례들로 보건대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홀 안은 묵직한 정적에 잠겼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막상 누군가가 정면으로 지적해주지 않으면 꺼내기 어려운 불편한 현실이었다. 사카모토는 이 순간을 위해 일부러 여러 자료 화면까지 준비했지만 결과적으로 자료는 아직 한 장도 띄우지 않았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충분히 전해진 것 같다고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문득 어디선가 작은 박수가 터졌다. 그리고 한두 명이 호응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러자 마치 방 안전체의 공기가 조금 풀린 듯 긴장감, 어린 분위기 대신 조용한 지지와 고민이 뒤섞인 기류가 흘렀다. 사카모토는 마이크를 한 손에 쥐고 무대 앞으로 조금 더 걸어 나섰다. 아직 Q&A 시간이 남아 있었고 분명 몇 명은 더 할 말을 꺼낼 것 같았다. 그는 이어질 질문을 기다리며 속으로 단단히 마음을 다잡았다. 지금 이 자리에서 쏟아질 말들은 단순히 학술적 토론이 아니라 잃어버린 30년을 벗어날 수 있을지 여부를 놓고 설전이 벌어지는 무대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었기 때문이다. 사카모토가 한국에서의 경험이라는 단어를 꺼내자 맨 앞줄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이 크게 한숨을 쉬었다. 그럴만도 했다. 기존 일본 경제학계에서는 한국을 주제로 언급할 때 한일 협력이나 한국의 빠른 추격을 곁들여 말해왔을 뿐 대놓고 일본은 이미 한국에 뒤처지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이는 드물었기 때문이다. 사카모토는 준비해온 슬라이드를 넘기기보다 직접 스토리를 풀어내는 방식을 택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최근에 제가 차오름 테크라는 한국 스타트업을 방문했을 때 임원진도 아닌 20대 직원이 중요한 계약건을 거의 주도하더군요. 내가 먼저 미팅 잡았고 대표에게서 바로 승인받았다고 말하던데 그 프로세스가 너무 빨랐습니다. 컨펌만 해도 일주일 넘게 걸리는 우리가 봤을 때는 믿기지 않았죠. 홀 한 곳곳에서 작은 웃음이 터져나왔다. 역시 믿기 힘들다는 반응으로 보였다. 그런 청중들을 향해 사카모토가 다시 말을 이었다. 그 직원은 직접 해외 투자자와 실시간 화상회의를 해가며 의견을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바로 오케이. 그럼 그 기능 적용해봅시다라면서 액션 아이템까지 만들더군요. 결국 한 달 뒤엔 실제 프로토타입이 나왔고 지금은 베타 서비스까지 출시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중년 남성 몇몇은 눈살을 찌푸렸지만 젊은 관객들의 표정은 점점 호기심에 빛나기 시작했다. 그 중에는 일본의 신생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섞여 있는 듯했다. 사카모토는 그 표정들을 보며 확신이 들었다.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사실을 전하는 게 이 자리에선 필요하다고. 무대 한편 진행 스텝이 슬쩍 다가와 시간을 확인하자 사카모토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곧 Q&A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신호였다. 여느 세미나와 비슷하게 간단히 질의응답만 하면 되는 자리였지만 오늘은 왠지 예사롭지 않아 보였다. 그의 이야기가 꽤 직접적이었고
한일 간의 격차라는 무거운 주제를 건드리고 있었으니. 그런데 마이크를 잡은 첫 질문자는 의외로 젊은 연구원이 아니었다. 중견기업 임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마이크를 들고 일어나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사카모토 교수님,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그렇게 과감한 건 아시다시피 자본력이 뒷받침되기 때문 아닙니까? 거기에 정부 지원까지 있으니 마음껏 도전하는 거죠. 일본에서도 예산만 충분하면 못할 게 없다고 봅니다. 지나치게 한국 쪽 사례만 미화하시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좌중의 시선이 일제히 사카모토에게 몰렸다. 그를 대놓고 비판하는 듯한 톤의 질문이었지만 사카모토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에 나섰다. 정부 지원이 어느 정도인지는 한국에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예산이 충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청년들이 대출로 창업 자금을 마련하고 실패를 여러 번 겪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주목하는 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분위기와 조직 내부의 신속한 승인 프로세스래요. 돈만 있다고 되는 문제였다면 우리가 과거에 충분히 할 수 있었겠죠. 청중 속에서 작게 끄덕이는 사람과 고개를 갸웃하는 사람이 동시에 보였다. 사카모토는 이 질문에 더욱 솔직하게 답변을 이어갔다. 물론 한국 스타트업도 리스크가 큽니다. 실패하면 금전적 책임이 상당히 엄중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한국 쪽은 그 실패 이후 재도전할 기회가 조직 안팎으로 열려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게 핵심입니다. 일본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나이 지긋한 임원은 더 할 말을 찾지 못한 듯 마이크를 숙였다. 대신 뒷줄에서 손을 든 다른 참가자가 주최 측의 허락을 받아 마이크를 넘겨받았다. 이번엔 분위기가 조금 달랐다. 또렷하고 맑은 목소리가 홀 안을 울렸다. 교수님, 일본도 변화를 시도해봤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이유가 현장마다 다릅니다. 말씀하신 신속한 의사결정이라는 게 실제로는 좋은 말인 동시에 위험한 말일 수도 있잖아요. 잘못하면 회사가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요. 사카모토는 물론 그렇다며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그러곤 작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렇지만 지금 이대로 가면 일본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조심하다가 날아가는 건 제가 한국에서 직접 목격한 사례들로 보건대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홀 안은 묵직한 정적에 잠겼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막상 누군가가 정면으로 지적해주지 않으면 꺼내기 어려운 불편한 현실이었다. 사카모토는 이 순간을 위해 일부러 여러 자료 화면까지 준비했지만 결과적으로 자료는 아직 한 장도 띄우지 않았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충분히 전해진 것 같다고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문득 어디선가 작은 박수가 터졌다. 그리고 한두 명이 호응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러자 마치 방 안전체의 공기가 조금 풀린 듯 긴장감, 어린 분위기 대신 조용한 지지와 고민이 뒤섞인 기류가 흘렀다. 사카모토는 마이크를 한 손에 쥐고 무대 앞으로 조금 더 걸어 나섰다. 아직 Q&A 시간이 남아 있었고 분명 몇 명은 더 할 말을 꺼낼 것 같았다. 그는 이어질 질문을 기다리며 속으로 단단히 마음을 다잡았다. 지금 이 자리에서 쏟아질 말들은 단순히 학술적 토론이 아니라 잃어버린 30년을 벗어날 수 있을지 여부를 놓고 설전이 벌어지는 무대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었기 때문이다. 샵샵 CHAPTR 디지털 전쟁 온라인 반응의 폭발. 밤이 깊어지자 현실의 현장과는 달리 디지털 세계에서는 전혀 다른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유튜브, 트위터, 인스타그램, 네이버 등 각종 플랫폼에선 오늘 촬영된 리얼리티 프로그램 클립들이 순식간에 확산되었다. 한 트윗에서는 우리 회사도 이렇게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면 일본의 전통은 이제 끝인가 라는 도발적인 문구와 함께 짧은 영상이 공유되었고 또 다른 댓글에서는 이게 바로 혁신의 속도다. 우리도 좀 배워야 하지 않겠나라는 의견이 난무했다. 한국 네티즌들은 열정 어린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며 이 영상 보면 심장이 두근거린다. 이런 대담함이 바로 미래다라고 외쳤다. 반면 일부 일본 네티즌들은 보수적 반응을 보이며 우리의 길도 있을 것이다라는 글귀로 반박하면서도 동시에 동시대의 변화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드러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영상 클립을 패러디한 미미미들이 생성되기 시작했다. 한 유저는 우리도 오늘부터 미즈키식으로 회의를 진행하자 하며 익살스러운 편집 영상을 올렸고 다른 유저는 한국이 빠르게 움직인다면 일본은 몇 달 뒤에 따라올 수 있겠지라는 풍자적 메시지를 덧붙였다. 한편 사카모토 히데키 교수는 세미나 후 한적한 카페 구석에 앉아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온라인에서 쏟아지는 다양한 의견들이 스크린에 번쩍이며 지나갔다. 교수는 무심한 듯 보였지만 그 속에서
일본의 오래된 관습과 현대의 빠른 변화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뚜렷하게 느낄 수 있었다. 변화는 두려움이 아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용기. 그게 진짜 혁신이지. 그의 마음 한켠에서는 온라인에서 터져나오는 호응과 비판이 마치 미래의 신호탄처럼 느껴졌다. 일본 사회의 고루한 틀을 깨뜨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나아갈 기회가 언젠가는 반드시 찾아올 것임을.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이 디지털 반응 속에 녹아있음을 암시하는 듯 했다. 스마트폰 화면 속에는 다양한 반응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영상 클립은 수많은 댓글과 공유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온라인상의 열띤 토론은 단순한 의견 교환을 넘어 과거의 틀을 깨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암시를 강렬하게 전달하고 있었다. 샵샵 CADR 불씨 교수의 내면에서 세미나장이 텅 비고 불안한 정적이 도쿄의 밤거리를 감돌던 그 순간 사카모토 히데키 교수는 홀에서 나온 후 홀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강연과 마치고 난 후 그의 머릿속에는 한동안 잊고 지냈던 의문들이 새록새록 피어올랐다. 도쿄의 네온 불빛 아래 그는 도시의 소음과 사람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한편으로는 지난 몇 년간 한국에서 체험했던 번개 같은 변화의 순간들을 떠올렸다. 왜 일본은 여전히 오래된 틀 안에 머무르는 걸까? 교수의 마음은 무겁고도 날카로웠다. 그는 지하철역으로 향하며 스마트폰 속에서 쏟아지는 온라인 반응들을 다시 한번 곱씹었다. 한국의 스타트업이 보여준 즉각적인 실행력, 젊은 인재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도전하는 모습을 보며 그동안 자신이 믿어왔던 전통과 안정이 과연 미래를 보장하는 가치였는지 의문을 품게 되었다. 지하철 칸 안, 주변 승객들이 각자의 일상에 몰두한 채 스크린을 바라보는 가운데 교수는 자신도 모르게 한 통의 메시지를 확인했다. 한 젊은 일본 기업인이 보내온 메시지였다. 교수님, 오늘 강연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저희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내일 간담회라도 열어주실 수 있을까요? 교수의 눈동자가 잠시 반짝였다. 오랜 시간 동안 묵묵히 지켜왔던 관행의 의문을 품고 작은 변화의 기회를 갈망하는 목소리가 드디어 들려온 것이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렇게 도쿄의 밤은 조금씩 깊어갔고 교수는 자신이 품은 생각들을 정리하기 위해 가까운 카페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커피 한 잔을 주문하며 그는 노트북을 켰다. 이전 강연에서 사용한 슬라이드와 메모들이 펼쳐진 화면 앞에서 교수는 한국에서의 경험,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젊은 도전자들의 열정을 다시 한번 곱씹었다. 이제 우리도 시작해야 한다. 자신의 내면에서 터져나오는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교수는 결심을 다졌다. 새로운 간담회를 준비하고 동료들과 젊은 혁신가들을 불러 모아 일본 내 변화의 불씨를 다시 점화해야겠다는 생각이었다. 밖으로 나온 교수는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자신의 발걸음이 곧 일본 사회의 미래를 향한 작은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희망과 동시에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 예감하며 잠시 멈춰 서기도 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도쿄의 거리는 여전히 익숙했지만 교수의 마음은 새로운 질문들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가 정말 과거의 영광에만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지금의 변화에 맞서 새로운 내일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차량의 굉음이 뒤섞인 도시. 한복판에서 사카모토 교수의 내면에는 이미 한 줄기 희망과 도전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새벽녘 한적한 회의실에 교수와 변화의 불씨를 품은 젊은 혁신가들이 모였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선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강렬한 열망과 기대감으로 가득 찬 눈빛을 띠고 있었다. 긴 시간 동안 묵묵히 관행에 묶여있던 그들은 이제 변화의 물결에 몸을 실으려는 결심을 공유하고 있었다. 사카모토 교수는 먼저 입을 열며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가 그동안 목격한 작은 변화들이 이제 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가진 열정과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나눠 주십시오. 젊은 창업자 타카시가 먼저 손을 들고 말했다. 저는 오랜 기간 우리 회사에서 정해진 절차 때문에 아이디어가 묻히는 걸 보았습니다. 이젠 작은 실험이 실패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배워나갈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쪽 구석에서 유미라는 중견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우리 부서 내에서도 이미 소규모 파일럿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경험을 공유한다면 우리도 혁신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긴장감과 함께 뜨거운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다. 교수는 각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실행 전략을 모색하도록 이끌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봅시다. 우리 모두가 가진 경험을 한데 모으면 전통과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오갔고 대담한 제안들이 줄줄이 등장했다. 어느 순간
교수의 눈에 띈 한 젊은 참가자의 발언이 모두의 주의를 끌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행의 속도입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던 방식은 잊어버리고 오늘부터라도 매일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점점 뜨거워졌고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미래를 설계하기 시작했다. 교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변화의 도약은 이제 시작되었고 이 작은 동맹이 일본 사회 전반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킬 날이 머지않았음을 예감하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담 없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니까요. 오늘 함께 살펴본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통찰과 도전의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의견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